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구리 반짝. 여기에 정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80%. 터미널 로그 안에요. 숫자 6이 있어요. 자, 이렇게 6.0. 언더스탠드, 펜더스탠드. 1번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발판 볼트. 이곳은 지표상 최소 몇 메타 이상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여기 지금 전주가 있죠. 그리고 전주에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볼트가 박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올라가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이상 높이부터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1.8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1.8m 정도 되면 1m 80 되면은 남자들 멋있어 보이죠.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뭐라고요? 1.8m. 2번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 시설 시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최소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그리고 벽면 옆, 즉 조영제 옆에다가 이렇게 새드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새들하고 새들 사이의 거리, 지지점 간의 최소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케이블인 경우에는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최소 2m 이하이어야 되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 이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어떻게 기억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케이블은 2자 있죠? 2가 있으니까 지지점 사이 거리가 2m. 그런데 캡타이어 케이블, 캡은 우리 숫자로 생각하면 넘버 1, 2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m, 이렇게 지지점 간의 거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내부 저항이 R5인 N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였다면 전체 내부 저항 값이 얼마가 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내부 저항 R인 전지를요, N개를 직렬로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부에는, 이 전지 내부에는 이렇게 내부 저항도 있고 전화번도 있겠죠. 이게 직렬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만 따로 뽑아내고 전화번만 또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내부 저항이 몇 개? N개가 있겠죠. 그리고 전화번도 N개가 모두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모두 다 합치면 여기 저항은 NR이 되겠고요. 여기 전화번도 N 이만큼의 전압에 크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 내부 저항의 값은 NR.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물체가 외부 자극에 의해 자화될 때 외부 자극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외부 자극을 반대하는 방향이라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아니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우리는 요 글자 택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알고 풀면 좋지만 딱히 생각이 안 나면 이런 걸 근거 삼아서 찍어도 좋다. 왜냐하면 전기 기능사 이런 문제들은요, 꽈서 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문장에 힌트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믿고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어떤 거? 틀린 것을 찾아봐라. 자, 직류 직권은요, 이거는 우리 특징이 뭐예요? 이거 힘이죠. 직류 직권은요, 이건 힘을 내게,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라는 컨셉으로 문제를 보면, 자, 1번,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죠. 1번,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이건 다른 것보다 크겠죠. 그리고 나머지 벨트 운전, 연결한 운전은 위험하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며 속도가 줄어든다.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 2, 3, 4번 물론 아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권은 뭐만 기억한다? 큰 힘, 큰 토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면 위로 최소 몇 메타 이상 이어야 하는가?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전주가 있고요. 여기 주택이 있죠. 그러면 변압기에서 이렇게 집으로 인입선이 나갈 텐데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죠. 그러면 최소 이 도로의 지면과 인입선 사이에 얼마 정도 띄어야 하느냐? 최소 이격거리, 최소 높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것은 정답은 1번 5m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로가 아니라 레일, 전차가 지나가는 철로라고 하면 높이는 6.5m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직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인 전기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양옆에 계제가 있고 이렇게 붉은 테두리 안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전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자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자속이 지나가고 여기에 지금 바람갭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죠. 즉 뭐예요?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킨다가 가장 전기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선택 지락 개전기의 사용 목적은 물어봤습니다. 이거요. 선택 지락 개전기를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상태로 이걸 어떻게 답으로 선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선택이랍니다. 그러면 단위이라는 단어와 다회선이라는 이 단어 중에 무엇이 더 답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다회선이 되겠죠. 단일회선이라는 거는 이 선택이라는 말하고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좀 멀겠죠. 그 다음에 자 접지고장 지속시간의 선택일지 접지고장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선의 선택일지 봐서는 선택이라는 말에 따르면 왠지 회선의 선택이란 말이 지속시간의 선택보다는 회선의 선택이란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속시간 선택, 여러분들 접지 고장에 대해서 이 고장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일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발생하면 빠르게 끊어버려야 될 그럴 대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번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 지락 개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좀 회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그 전기들이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어가지고요. 이 하단에 뭔가 과부하 걸리면 끊어지는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ZCT라는 게 있죠. 이거는 선이 끊어져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영상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측정해서 지금 지락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선로에서 흐르는 전류가요. 이렇게 땅으로 흐르는데 이 땅에 흘렀던 전류가요. 결국 이 전력선하고 충전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근데 그 흘러가는 걸 누가 체크하느냐? 이 ZCT라는 애가 체크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 군데서 지락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전류, 이 고장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상한 전류가 흐르네? 고장이 발생했어. 끊어줘! 라는 일을 발생을 할 테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이곳이지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도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걸 막기
만들기 위해서 고장이 난, 즉 지락 고장이 일어난 곳만 선택적으로 회선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선택 지락 개전기의 주요 사용 방법,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9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라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슬리브입니다. 자, 그러면 전선이 여기 안으로도 들어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 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90도 직각으로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그런 기구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항상 우리가 모른다는 상황에서 답을 지금 무엇을 찍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세요.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 네. 왜 굳이 여기다 만자를 썼을까요? 네. 이유는요, 이걸 답으로 만들기 위해, 즉 대체적으로 무엇만 이렇게 한정시키는 그런 표현들은요, 이거는 틀린 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했을 때 무슨 뭐뭐가 되게 한정되게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틀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억지스럽게 써놓은 거다. 그래서 틀린 거는 요거 만자 들어간 거. 그래서 전선은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연선하고 단선도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상식입니다. 보세요. 도체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서 사용한다 보면은 등이 들어가 있죠. 그럼 샌드페이퍼로 또 써도 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써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든지 다 닦아서 써도 된다라는 굉장히 넓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얘기가, 상식 수준에 맞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슬리브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그럼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거 사용하지,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걸 쓰겠어요? 예, 3번도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선의 도체는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좋다.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기 가물가물하죠. 왜냐면 표현 자체가 명확하게 뭘 그리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오답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런 답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고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전기 저항이 낮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가장 도체 중에서 저항이 낮은 거는 은이에요. 그 다음에 동이고요. 그런데 이 은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 전선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구리가 나타났다, 구리로 쓰게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은구리,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1번 삼상 전압의 크기가 250일 때 최대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별히 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두 가지 값입니다. 한 가지는요, 실효값이에요. 뭐라고요? 실효값.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무슨 값이냐면요, 선간값입니다. 선간값.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전압의 크기가 250V라고 할 때 이 250V라는 건 어떤 값을 말할까요? 실효값 아니면 선간값을 말하겠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효값이라는 걸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50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대략적으로 354 정도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300 퍼 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전선의 기호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기기 배선용이라고 할 때요. 기기가 영어로 하면은 instrument죠. 그래서 이거는 I자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은요. 우리 flexible 해가지고 F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인 모형이에요. 단심 비닐 절연 전선 가장 기본인 거.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추가된 것이 설정된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none이라고 해서 n자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영문자가 들어간 기호는 뭐가 있겠어요? NFI.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단상 이선식의 경우 전압이 229, 전류가 I암페어, 둘의 위상차가 세타일 때 유효 전력을 구하는 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P는 유효 전력, B는 전압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I고요. 그리고 위상차 코사인 세타에서 단위는 와트. 이렇게 우리는 유효 전력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전력식 뭐라고요? P는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교류 전력에서 보통 변압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전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변압기의 명판을 보면요. 자, 지금 명판이 보이시죠? 현대 거를 갖고 와 봤는데요. 명판에 보시면 여기에 자, rated cap이라고 되어 있죠. 2000 kVA라고 되어 있습니다. rated라는 것은요. 이거는 전격이란 말이고요. cap은요. 용량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이죠. 그 다음에 2000 kVA. 자, 이렇게 VA로 쓰여진 거는 무슨 전력이에요? 이거는 P상 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변압기의 용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아, P상 전력으로 표현한다. 아, 그럼 왜 P상 전력으로 표현하나요? 자, 왜냐면요.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역률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뭘 설치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의도적으로 역률을 되게 높은 값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P상 전력하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P상 전력만 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P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2페럿과 3페럿에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5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의 량은?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요. 그러면 두 개의 이 콘덴서의 합성 용량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합성된 이 콘덴서에 5V를 가했을 때 얼마의 이 정전 용량이 쌓이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병렬 합성. 콘덴서의 병렬 합성은요.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되죠. 병렬 합성은 이렇게 두 개를 덧셈하면 됩니다. 2와 3, 5 페럿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때 이 콘덴서, 이 캐퍼시터에 쌓여있는 정전 용량은요. Q는 우리는 CV라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고 계세요. 네. 중요하게 마주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Q는 지금 정전 용량이 CP죠. 네. 그리고 전압이 5V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CP 값이 5 그리고요 전압이 5 해서 계산하면 25V 25 계산하면 25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이 공식은요. 요거 Q는 CV라는 요 공식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의 저전압로 인입구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해 보면 되는데요. 전주가 있죠.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이렇게 선이 떨어지죠. 요거를 우리 인입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입선 연결점을 지나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설비를 거쳐서 콘센트로 간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안타깝지만 돈이 중요하니까 전기를 얼마 썼는지 계산하는 전력량계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전류가 흘러서 사람 다치거나 또 이렇게 돈이 더 낭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누전 차단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얘는 예전 건데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입구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여기서는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쉬운 문제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해도 최소한 5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찍어서 60점 맞을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